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준호이고 26살입니다. 저는 한국 출신이지만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영어로 한 문장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How are you? 라는 간단한 문장조차 말할 수 없었죠.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싼 수업을 듣거나 영어권 국가에 가지 않고 쓸모없는 방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단 5개월 만에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영어 때문에 좌절하고 막히고 창피함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제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었고 제가 겪었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들어보시면 영어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의 여정은 동기부여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꾼 큰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항상 국제적인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제 꿈의 직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형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코딩을 사랑했고 잘했으며 최고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마침내 수년간의 노력 끝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미국의 한 거대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채용 담당자로부터 축하합니다.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들떴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최고의 사람들과 일하는 제 삶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줌을 켰고 3명의 면접관이 있었는데 모두 원어민 영어 사용자였습니다. 그들이 말을 시작하자 마치 누군가 그들의 목소리에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호 씨, 자신과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코딩해요. 프로젝트 많이 했어요. 좋아요. 저 정말 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침묵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질문을 했지만 그건 역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 중 한 명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준호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서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영어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꿈을 향한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저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소년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영어가 필요 없어. 내 일만 잘하면 충분할 거야. 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 없이는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빨리 배울 것이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비싼 수업료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미 그런 수업들을 시도해 보았고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저는 온라인 영어 수업에 돈을 썼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어휘 목록을 암기하게 하고 문법 연습을 시키고 지루한 규칙들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대화를 시도했을 때 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수업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다면 뭔가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실생활에서 효과가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저의 5개월 학습법을 시작했고 이제 여러분과 단계별로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처음 15일.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1000단어를 배우면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저는 이미 수백 단어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5일 동안은 새로운 단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생존 문장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내가 매일 실제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배우는 중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와 같이 실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문장 50개를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50개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10번을요. 처음에는 혀가 느리게 느껴졌지만 5일 후에는 이 문장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매일 영어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저는 영어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샤워할 때는 I am taking a shower. The water is hot. I feel relaxed.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만들 때는 I am making eggs. I like eggs. They are easy to cook. 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보 같다고 느꼈지만 이내 이것이 저만의 개인 교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제 두뇌는 영어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저는 매일 5문장을 연습했지만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매일 영화나 실제 대화에서 5문장을 골랐는데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모방했습니다. 원어민과 똑같은 감정, 속도, 발음으로 10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제 악센트를 고치고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15일이 끝날 무렵 뭔가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으로 번역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생각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15일 후 저는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 본격적인 연습의 시작. 가장 큰 실수를 고친 지 15일이 지나고 마침내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문장을 말할 수 있었고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짧은 문장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버력하지 않고 원어민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유창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계획을 따른다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어를 말하려고 할 때 제 두뇌가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어는 알았지만 그것들을 빠르게 조합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답변 방식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둘째,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셋째, 다른 답변으로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쉬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처음에는 일했어요.처럼 답변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말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했습니다. 프로젝트 작업했어요. 프로젝트 작업을 3시간 했어요. 프로젝트 작업을 3시간 하고 쉬었어요. 프로젝트 작업을 3시간 하고 쉬면서 커피도 마셨어요. 대답할 때마다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제 두뇌가 영어로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말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또 다른 예,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첫 번째 답변, 계란을 먹었어요. 다음, 계란과 토스트를 먹었어요. 계란과 토스트 그리고 바나나를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계란과 토스트, 바나나를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고 푸짐한 아침 식사를 정말 좋아해서 계란과 토스트, 바나나를 먹었어요. 저는 이 방법을 매일 최소 30분씩 했습니다. 제 말하기 속도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문장이 더 길어졌고 머릿속으로 번역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발음이었습니다. 영어를 할 때도 여전히 외국인처럼 들렸습니다. 원어민은 제 말을 이해했지만 제 악센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 없이 발음을 형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화, 유튜브 또는 팟캐스트에서 원어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둘째, 각 문장 후에 오디오를 일시 정지했습니다. 셋째, 똑같은 속도, 똑같은 억양, 똑같은 감정으로 문장을 정확히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짧은 클립을 사용했습니다. 등장인물이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시 정지하고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10번 반복한 후 제 목소리가 원어민과 비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의 또 다른 예, It was a beautiful day, so I decided to go for a walk. 저는 일시 정지하고 It was a beautiful day, so I decided to go for a walk 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매일 30분씩 이 방법을 했습니다. 한 달 후 제 발음은 너무 많이 향상되어서 원어민조차 와, 당신 영어 정말 자연스럽게 들리네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어 목록을 암기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야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새로운 단어 5개를 선택했습니다. 둘째, 그 5개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짧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그 이야기를 소리내어 10번 읽었습니다. 넷째, 그 단어들을 실제 대화에서 사용했습니다. 예시, 새로운 단어 excited, 신나는, invitation, 초대, party, arrive, 도착하다, surprise, 놀라움. 제 이야기, 저는 큰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매우 excited 했어요. 파티에 arrive 했을 때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받았어요. 제 생일 파티였거든요. 저는 매일 이 방법을 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아무것도 암기하지 않고도 1000개가 넘는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학습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모국어로 먼저 생각한 다음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기를 느리고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생각하도록 제 두뇌를 훈련시켰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변의 모든 것을 영어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갈 때 마음속으로 The sky is blue. The weather is hot. I see people walking. That man is wearing a red shirt.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공책에 글을 쓰고 있어. 셋째, 매일 일기를 영어로 썼습니다. 매일 밤 영어로 하루에 대해 썼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장을 썼지만 한 달 후에는 제 글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번역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떠오렸습니다. 제가 했던 일 중 하나는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저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매일 최소 2시간 동안 영어로 말해야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요리, 청소, 걷기 등 일상 활동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게으름을 느낄 때는 스스로에게 영어는 내 미래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세 번째 부분, 최종적인 돌파구. 듣고 반복하는 습관을 들인 후 저는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어의 문법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듣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만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원어민들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을 들을 때마다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은 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I have been learning English for 5 months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I am learning English for 5 months 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와 종종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차이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생활에서 시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I am learning 대신 I have been learning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작은 세부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흔히 사용되는 문장 구조를 적어두고 일상 연습에서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전치사였습니다. on the bus인데 in the car는 왜일까요? at night인데 in the morning은 왜일까요? 저는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헷갈리는 전치사들을 예시와 함께 적었습니다. 의문이 생길 때마다 온라인으로 답을 찾거나 원어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 저는 매일 영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에 대해 영어로 썼습니다. 처음에는 Today I went to work. I was tired. I ate pizza. It was good. 처럼 매우 간단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개선하고 싶어서 원어민들은 어떻게 글을 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블로그, 책,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그들이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을 제 일기에 베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학습을 정말 가속화시킨 한 가지는 쉐도잉이었습니다. 저는 원어민 영상들을 찾아 헤드폰을 끼고 그들의 속도와 발음에 맞춰 즉시 모든 단어를 따라했습니다. 이 방법을 매일 최소 20분씩 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제 발음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된 또 다른 비법은 영어 영화를 자막과 함께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동적으로 보는 대신 각 문장 후에 일시정지하고 반복했습니다. 발음, 억양, 리듬에 집중했습니다. 서서히 제 영어가 더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어는 단지 단어와 문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알지만 말하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가게에서, 친구들과 함께요. 확신이 없을 때도 말했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계속 나아갈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영어는 단지 단어와 문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알지만 말하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가게에서, 친구들과 함께요. 확신이 없을 때도 말했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계속 나아갈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고 함께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습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어 학습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서 저는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형편없는 영어 실력 때문에 거절당했던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꾸준한 노력과 연습, 올바른 사고방식을 통해 단계별로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유창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배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전에도 수없이 해왔던 것처럼 거울을 보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지만 사실 그것은 몇 달간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는 원어민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제 발전 정도를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여러 주제를 논의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스스로에게 지금 의심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노력했잖아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단어들이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나왔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길을 잃은 느낌 없이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심지어 질문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유창함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5개월 후 저는 꿈의 직업에 다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달 전 초조하게 면접장에 들어섰던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망설이고 초라함을 느끼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를 완전히 정복한 사람으로서 면접관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영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제 노력, 끈기,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전화를 받았고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준호 씨,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이전에 거절했던 바로 그 꿈의 회사에서 이제 저를 원했습니다. 제 초봉은 월 5,000달러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5,000달러나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전화기를 든 채 서 있었고 몸은 떨렸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해냈어요. 전화 저편에서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아버지는 그저 우린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월급으로 저는 아버지께 아름다운 시계를 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원했지만 스스로는 사지 않으셨던 것이었죠. 어머니께는 금목걸이를 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고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였습니다. 제가 선물을 건네자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들아, 우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믿지 못했을 때조차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고난, 모든 늦은 밤, 모든 좌절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이요. 이 모든 것이 가치 있었습니다. 제 여정에서 얻은 핵심 교훈, 이제 제가 불과 몇 달 만에 영어에 유창해지는 데 도움이 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마음가짐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가짐을 바꾼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영어는 어렵지 않아,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저는 매일 발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영어를 생활 속에 두세요.
저는 영어를 제 일상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휴대전화 언어를 영어로 바꾸었습니다. 영어 콘텐츠만 시청했습니다. 가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영어 노래를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영어권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했습니다. 매일 제 두뇌에 영어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물건을 볼 때마다 영어로 이름을 말했습니다. 차를 보면 저건 파란 차야, 빨리 움직이고 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제가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두려움 없이 말하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실수는 학습의 일부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곧 원어민들은 여러분이 실수를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영어로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마다 영어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말할수록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능동적인 듣기와 쉐도잉. 듣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영어 팟캐스트, 오디오북,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말하기를 이해하도록 귀를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쉐도잉을 연습했습니다. 쉐도잉은 문장을 듣고 즉시 따라 반복하며 발음과 리듬을 흉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 악센트와 유창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어휘를 현명하게 확장하세요. 처음에는 긴 단어 목록을 암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대신 저는 문맥 속에서 단어들을 익혔습니다. 저는 단어 하나하나 대신 구문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외우는 대신 오늘 정말 행복해요 또는 그 영화는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와 같은 구문들을 배웠습니다. 문맥 속에서 학습하니 단어를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여섯째, 책 없는 문법 학습입니다. 저는 문법책을 붙잡고 몇 시간씩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듣고 말하면서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을 기억하고 스스로 고쳤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he go to school 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고쳐주었을 때 올바른 문장이 he goes to school 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문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저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말을 시작했습니다. 몇 단어밖에 몰랐을 때조차도 그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영어를 사용하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날은 10분 동안 말하고, 어떤 날은 짧은 단락을 쓰고, 어떤 날은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이었습니다. 게으름을 느낀 날에도 무언가를 했습니다. 비싼 학원도 필요 없고 완벽한 환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강한 열망과 매일 연습하겠다는 굳은 의지뿐입니다. 6개월 후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영어를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회들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말하고, 듣고, 연습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얼마나 형편없다고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과 유창함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영어가 여러분을 둘러싸게 하세요.
매일 말하고, 듣고, 읽고, 쓰세요. 실수하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발전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후회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훈련을 선택하세요. 성장을 선택하세요. 성공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유창함을 향한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잠이솔솔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해냅시다.